안녕하세요, 신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노트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를 이제 시리즈별로 리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리뷰고요. 모니터 리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그 영상을 요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은 요 위쪽에 링크를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멀티유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에이수스 제품입니다. 대략적인 제품의 사양이랑 제품 모델명을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모델명은 터프 VG27WQ1B입니다. 27인치 사이즈의 공률 1500R의 커브드 제품이고요. 모니터 패널의 스펙은 2560-12440 해상도인 WQHD입니다. 픽셀 피치는 0.233mm를 가지고 있고 색재현율은 DCI-P3 90%, sRGB 120%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와 디바이스의 연결에 따라서 HDR을 지원하고요. 모니터 패널의 스펙상 밝기는 250 칸델라인데 실측은 조금 다르게 나오니까 그거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연결 단자는 HDMI 2.0 포트 2개, 디스플레이 1.2 포트 1개를 가지고 있고 2W 스피커 2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지원 스펙을 알아보면 최대 주사율은 165Hz에 응답 속도는 최대 1ms MPRT를 지원합니다. 최대 응답 속도는 ELMB 기능을 켜주셔야 작동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AMD FreeSync를 지원하고 지포스 G-Sync는 어댑티브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주사율 표시 기능과 조준선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사양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왠지 뭔가 조금 더 어려운 듯한 느낌을 받으시죠.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니터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27인치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제품이기 때문에 앞뒤로도 어느 정도 수준의 공간을 차지를 합니다. 좌우로는 61cm, 앞뒤로는 25cm, 높이 48cm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책상에 노트북과 같이 놓을 때 대략 이 정도 공간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모니터의 스탠드는 위아래 높이 조절의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좌우로 스위블은 좌측으로 15도, 우측으로 15도, 총 30도가 돌아가고요. 위아래 틸트는 아래쪽으로 5도, 위쪽으로 23도, 총 28도의 각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뒤쪽에는 배사 규격의 홀이 있어서 스탠드를 제거하고 모니터 암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 공률의 경우는 1800R, 1500R, 1000R 이렇게 표시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1500R이라고 하면 반지름 1500mm의 원과 같은 공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150cm 정도 떨어져서 보시면 모니터의 중심과 좌우측이 전부 같은 거리에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를 해놓고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이게 모니터 구매를 하려고 보면 이게 정확한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책상 위에 대충 이 정도 공간을 내가 비워놨는데 이게 막상 모니터가 오니까 이 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막 더 치워야 되고 책상을 바꿔야 되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 생각했던 것보다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조금 당혹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품의 그런 스펙에 이게 딱 정확한 사이즈가 표기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를 말씀을 드렸고 커브드 공률 같은 경우에는 뭐 1800R, 1500R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은 감을 잘 안 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공률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500R이면 반지름 150cm 정도 수준의 원 중심에서 제품을 봤을 때 중심이랑 좌우에 그런 거리가 똑같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만 이해를 하고 보시면 사실 커브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커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세요. 커브드가 좋아요? 뭐 평면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브드보다는 평면 모니터를 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사실 이런 부분은 개인의 취향과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요즘 좀 큰 사이즈의 모니터는 커브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영상 편집용이나 사진 편집용 이렇게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이 색재현율
그 다음에 색감, 해상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제품은 모니터가 WQHD 해상도 2560에 1440의 해상도를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픽셀 피치가 0.233mm입니다. 그러니까 픽셀 피치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픽셀 피치가 작으면 이제 글씨를 봤을 때 가독성이 상당히 좋고, 이게 픽셀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곡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를 쓰실 때도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툴바들이 작고 내가 작업하는 작업 공간을 조금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상 편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색지연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DCI-P3 90%, sRGB 120%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제가 이 제품으로 이게 한 2달 정도 제가 사용을 하면서 영상 편집도 하고, 그 다음 색 보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모니터라는 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게 제일 사실 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건데, 이제 제가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를 사용을 해봤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흔히 말하는 중저가들 모니터보다는 상당히 색감이 좋고,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못하지만, 이제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게이밍 제품이라는 타이틀을 사실 가지고 있죠. 터프 게이밍 모니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게이밍 제품이기보다는 영상 편집용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색지연율이 그만큼 많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색지연율이나 이런 색감에 많이 민감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구매를 하셔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패널이 이제 실제로 스펙상은 250니트, 250 칸델라, 250니트 같은 이야기니까 250 칸델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측을 해봤을 때는 이제 평균 280 칸델라가 조금 넘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에는 284 칸델라가 나왔고, 평균적으로 주변도 270 후반대에서 280 사이로 이제 굉장히 밝기가 균일하게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할 때는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몇 헤르츠까지 나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이 제품은 165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QHD의 165Hz가 무조건 다 나와요?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거에 대한 주사율을 다 뽑으려면 PC 사양이 웬만큼 높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포트에 막 연결했을 때도 무조건 165Hz가 다 나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스펙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연결 포트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HDMI 같은 경우에는 2.0 포트가 2개가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 버전 1.2가 1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HDMI로 연결했을 때는 144Hz까지가 지원 한계입니다. 디스플레이 포트로 연결을 하셔야만 165Hz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노트북에 연결할 거다 그러면 HDMI로 연결하시면 2.0 포트라면 144Hz까지 지원이 될 거고, 디스플레이 포트에 연결하시더라도 디스플레이 포트가 버전 1.2 이상이라야 165Hz까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연결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케이블이 디스플레이 포트가 버전 1.2 이상인지, 그 다음에 HDMI 연결할 때도 1.4 버전의 케이블을 쓰면 사실 144까지 안 나오니까 2.0인지, 케이블, 모니터,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그 디바이스가 전부 다 HDMI 2.0을 만족했을 때는 144Hz까지, 전부 다 디스플레이 1.2 이상을 지원했을 때는 165Hz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게 디스플레이 포트에 연결하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 모니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을 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이밍 모니터잖아요. 게이밍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보시면 아무래도 좀 이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의 설정들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이 모니터 역시 게이밍 제품이기 때문에 좀 메뉴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뉴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이 게이밍 설정 관리열인데,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오버드라이브는 크게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디폴트 값으로 두셔도 되고요. 중요한 게 두 번째 프리싱크랑 세 번째 ELMB 기능 부분인데요. 처음에 모니터를 켜면 프리싱크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ELMB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리싱크가 켜져 있으면 ELMB 기능이 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FreeSync와 ELMB가 뭐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죠. FreeSync는 게임을 할 때 지금 프레임이 80프레임이면 모니터가 80Hz로 작동을 하고 100프레임이면 100Hz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티어링 증상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ELMB 기능은 Extreme Low Motion Blur라는 기능으로 잔상을 최소로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모니터 스펙에서는 1ms MPRT라고 표기를 합니다. 다시 메뉴로 돌아와서 FreeSync와 ELMB는 동시에 되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FreeSync를 선택해서 이렇게 켜져 있으면 ELMB가 선택이 되지를 않아요. FreeSync를 끄면 모니터가 꺼졌다가 켜지면서 ELMB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후에 ELMB에 들어가면 터보, 켜짐, 꺼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켜짐으로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게임 플러스는 다른 기능보다는 십자선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모니터 중앙부에 FPS 게임을 할 때 타겟 표시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게임 비주얼을 선택하시면 여러가지 기본 색감 등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바꾸면 뒤쪽에 있는 화면의 색감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택하시는 것마다 기본 설정값이 있어서 세팅된 밝기와 색감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리뷰를 하려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을 최대한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구현을 하고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쭉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쉽게 설명이 됐을지는 모르겠고 혹시나 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다른 것들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은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항상 그런 부분 적용을 해서 다음 영상들 촬영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